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한국 타이어와 넥센 타이어입니다. 네, 타이어 제조업계에 저희 굉장한 선두기업인데 지금 타이어 갈 때 되지 않았나요? 아, 네, 저 갈아야 돼요. 오늘 주제 그렇죠? 정말 저한테 중요한 주제거든요. 맞습니다. 네. 제가 자동차 상식도 좀 이게 겸으로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산희 학생은 자동차 관심 없으니까 저는 자동차 진짜 관심 없는데 네. 요새 조금 생겨요. 나이가 들어가는지. 그렇죠. 그래서 타이어 관심도 좀 생기기 때문에 네. 오늘 많이 배워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백수영. 저는 타이어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타는 스타일이라 예. 잘 모르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야구 때문에 조금 친숙한 감은 있어요. 맞아요. 이미지를 이렇게 빼놓을 수는 네, 없겠죠. 홍구장이 네. 또 집이랑 가깝기도 해가지고. 아, 네, 그렇군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홍쌤, 그럼 타이어 업계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타이어 업계는 이제 그 짝이 있죠. 자동차 산업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자동차 산업하고 그 맥을 좀 같이 진행하고 있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판매되고 끝나는 부분이 있지만 네. 타이어라는 건 교체 수요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모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타이어 시장 업체 점유율만 따지면 네. 뭐 대략 뭐 그때그때 바뀌기는 하는데 한국 타이어가 한 40% 정도, 금호가 한 30%, 넥센이 한 20%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약진을 하고 있듯이 또 우리나라 타이어 업계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희 학생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현장 취재 이제 대상들을 사실 자동차 타이어 하면 남아구들이 많이 관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남아구들이 득실거리는 축구장을 제가 한번 야,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네. 제가 찾아갔네요. 축구 약속에 잡혀있기도 했고 그래요? 그래서 네, 축구장을 겸사겸사였군요. 겸사겸사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기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캠퍼스 특파원 강산입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 타이어 대 넥센 타이어 대결인데요. 제가 특별히 남자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기업인 만큼 원래 몸에 근육이 저렇게 많이 되는 축구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결과 기대해 주십시오. 멋있다, 출발. 근데. 이게 뭐 감사합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한국 타이어랑 넥센 타이어 중 혹시 선호하는 기업 있나요? 멋있네요. 한국 타이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저희 아버지가 자동차 계열을 일하셨는데 옛날에 일하셨는데 한국 타이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한국 타이어가 뭔가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느낌이어서 대표하는 느낌이라서? 네.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에서 아, 그냥 이미지가? 축구하셨나봐요. 머리가 젖어 대단하십니다. 한국 타이어랑 넥센 타이어 중에 뭐 선호하는 기업 있으세요? 저는 넥센 타이어 신속하다. 왜 더 친숙하다고 생각해? 아무래도 전 야구 즐겨보는데 넥센이가 100% 날아가고 그 넥센 기업 자체도 좀 수평적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넥센 분위기가 엄청. 네. 혹시 이렇게 한국과 넥센 타이어 중에 이제 선호하는 타이어에 투표 한번 해주세요. 두 개 중에요? 네네. 그냥 터치하면 돼요? 예, 예. 터치하고 투표하기. TV나 그래서 처음 들었는데 되게 한국 타이어 선전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한국 타이어라는 브랜드명 자체가 일단 저희 나라가 한국이니까 좀 신중하게 다가오는 그런 거. 그래서 네,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산희 학생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가 그동안 했던 주제들은 조금 팽팽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한 곳에 기우는 결과를 보였어요. 한번 판넬로 보여드릴게요. 네. 짜잔! 짜자잔. 한국
한국 타이어가 조금 많군요. 한국 타이어 20명. 네, 왜요? 구겨져가지고. 그래서 한국 타이어 20명, 네네네. 넥센 타이어 10명에서 한국 타이어가 조금은 많이 선호하는 결과를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 이유가 생긴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네. 친숙감, 친숙함이. 인지도 그거는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중요하죠. 한국 타이어의 이름 자체가 한국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번에 은행 기업 할 때도 뭐 신한은행이 군인 때 좀 친숙했다 이런 결과처럼 아마 친숙한 한국 기업의 이미지가 돋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백수영. 네, 오늘은 타이어 광고 카피를 좀 응용을 해볼게요. 어떤 거죠? 네, MC들의 능력이 한계를 만났을 때 능력을 발휘하는 남자. 아, 우리 능력이 아직 한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발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군요. 네. 빨리 한계를 만나야 돼요. 아니에요. 그럼 백수의 노트! 네. 저번에 발휘하는 날부터 우리는 일이 잘리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먼저 한국 타이어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네. 기업 이름부터 뭔가 국가대표 같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국 네. 타이어. 한국 타이어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세계 속의 한국이죠. 우와. 네. 한국 타이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총 매출에서 70% 이상을 해외에서 달성을 한다고. 대단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세계 시장에서 7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위. 엄청나나요? 세계 시장 7위나 될 정도군요. 그렇다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한국 타이어가 영어로 코리아 타이어예요? 한국 타이어예요? 여기 진짜 이 회사? 그 타이어에 그렇게 써 있던데 HANKOOK로 그쵸. 써 있던데. 브랜드 자체가 타이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쌤 그 한국 타이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대표하는 타이어 기업이죠. 네. 그래서 41년도에 이제 조선 다이아 공업, 이때는 뭐 다이아 이런 표현을 했나 봐요. 그래서 다이아. 조선 다이아 공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42년도에 영등포 공장을 준공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타이어 생산을 대량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62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타이어 수출 기업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매출의 약 한 80% 정도가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컬 기업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지금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업계 순위를 보면 네. 그러니까 전 세계 1등은 일본의 브리지스톤이고요. 브리지스톤. 여기가 뭐 한국 타이어의 한 전체 매출 대비로 봤을 때 한 5배 정도 돼요. 그다음에 2등이 이제 프랑스의 여러분 또 그 레스토랑 평가로 유명한 미쉐린 미쉐린이요. 2등이고요. 그다음에 3등이 일본의 구디어. 그다음에 4위가 이제 독일의 컨티넨탈. 뭐 이런 순위로 컨티넨탈, 내려가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강국들이죠, 주로 국가들도. 그러니까 이 타이어 산업은 또 자동차하고 연결되어져 있고 지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5위권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을 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 시장도 두 가지 시장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OE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OE는 이제 오리지널 이퀴프먼트.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신차가 출시될 때 탑재되는 그런 타이어 시장이고요. 맞아요. 번들. 그렇죠. 초반에 나오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교체용 타이어. 이거는 이제 R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건 리플레이스, 그다음에 이퀴먼트 이렇게 네.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타이어가 OE 시장에서도 요즘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한 8%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한 100대 정도 신차가 나오면 한 8대 정도가 한국 타이어가 탑재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현대자동차도 예전에는 한국 타이어를 많이 썼는데 네. 다른 외산 브랜드도 많이 써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타이어 메이커들도 국산 메이커, 국산 자동차 완성차 업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양한 해외 브랜드를 두드리고 있는 아주 복잡다양한 경영 환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알겠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네,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한국 타이어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가 있대요. 이름하여 프로액티브 컬처래요. 뭐의 면도기인가요? 그렇죠. 약간 면도기 이름 같은 건데 맞아요, 네. 약간 분위기가 자유로워야지 진짜 창의적인 사고들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경영 이념이에요. 예. 금요일에는요. 네. 이제 직원들이 영화를 봐도 되고요. 봉사활동을 해도 되고 대단하네. 각자 알아서 이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요. 프로액티브네 진짜. 그래서 굉장하죠. 그리고 그렇구나. 해외 출장을 갔다 네네. 오면 이거 막 PPT 만들어서 이렇게 막 네. 발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구두로 얘기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그래요? 되게 유연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타이어에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것들이 좀 많은가요? 그렇죠. 왜냐면 막 근데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방송 보는 분들이 한국 타이어 그럼 금요일마다 영화 보러 가는 건 아니고 PPT 안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계도하기 위한 내부적 노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어 업계가 좀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모든 기업들은 혁신 활동을 진행해야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공채 작년 16년 올해 상반기 공채 타이틀도 상반기 프로액티브 리더 채용 뭐 이런 식으로 공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첫 해 일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이 금요일은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뭐 노는 건 아니라 이제 좀 우리 임직원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있는 거고 또 내부적으로 레스포 베러 이런 좀 캠페인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항상 여러분들 나중에 입사하고 나서도 그래요. 상사한테 어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뭐 PPT 100장짜리로 보고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파워포인트가 보고를 위한 보고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조직 문화가 좀 구태의연해지고 그다음에 보수적 문화를 많이 갖게 되면 형식이라든가 문서 포맷 같은 거 만드는데 리소스가 많이 낭비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타이어가 내부적 혁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또 면접장 가가지고 저는 또 맞아요. 여기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다. 뭐 그런 소리 하면 또 안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백승 얘기하는 거 보니까 광고판 카피 이용해서 자기가 실력을 발휘하겠다 하셨는데 걱정 없겠네요. 요즘 기업 문화가 참 많이 변하고 있다도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한국 타이어도 이런 혁신으로 더 많이 성장을 했다 생각하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아까 제가 신차용 타이어 시장을 네네.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적인 뭐 독일 명차라고 일컬는 BMW, 벤츠, 아우디 이런 데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는 하이엔드 브랜드의 정점에 서 있는 포르쉐까지도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퍼포먼스를 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에도 지금 탑재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좀 독일 뭐 명품 자동차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를 좀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넥센 타이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 식당들 보면은요 터미널 같은데 메뉴 진짜 많은 식당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당들도 참 대단한데 네. 메뉴 하나만 있는 식당이 맛없는 경우가 또 잘 없거든요. 그렇죠. 맛집들이 전문 많잖아요. 지역, 예, 전문적이니까. 근데 넥센 타이어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오직 타이어 외길. 네, 한국 타이어는 타이어만 만들지 않거든요. 뭐도 배터리도 만들고 뭐 부속품도 만드는데 넥센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타이어를 만들기 시작해서 계속 쭉 타이어만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처음에는 시작도 이제 자전거 타이어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네요. 넥센 타이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홍쌤. 근데 여담입니다만 타이어 하나만 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독일계 컨티넨탈이라는 타이어 회사는 예, 예. 지금 타이어를 거점으로 뭐 셰시라든가 그다음에 파워트레인 같은 자동차 부품들도 생각을 좀 많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할라비스테리온 공조라는 자동차 부품업계 강자의 2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선택과 집중도 좋을 수 있지만 네.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비즈니스망을 넓힐 수 있다는 그런 계획도 있다는 것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넥센은 아까 이야기가 나왔듯이 우리나라 타이어 업계의 전통적인 강자입니다. 그래서 42년도 부산에 세워진 흥하고무공업.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전거용 타이어, 뭐 튜브 뭐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왔어요. 그다음에 한국 전쟁 이후에 국내 최초의 타이어를 생산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재계서열 당시 7위였던 국제그룹에 이제 편입이 되게 돼요. 그런데 국제그룹은 85년도에 정부 주도와의 그룹이 해체되게 돼요. 그래서 갈 곳을 잃었다가 여러분들 과거에 뭐 우성 아파트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성건설에 편입이 됩니다. 다시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나중에 이제 우성 타이어라는 그 회사에서 사명이 또 변경되게 돼요. 왜냐하면 96년도에 우성 건설이 부도를 좀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을 좀 잃었다가 2000년도에 또 기업 이미지를 좀 바꾸기 위해서 넥센 타이어로 사명이 또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매출이 지금 한 1조 8천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한 2,200억 정도. 그리고 앞서 뭐 야구단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주 국내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잘한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손꼽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실 넥센 타이어를 홍쌤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과연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지 그 전통이 깊은 그 기업이었는지 잘 몰랐어요, 제가.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네. 백스노트 그럼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요새 모든 업계에서 뭘 사서 쓰는 문화보다 이제 렌탈하는 문화들이 많이 생겼죠. 생기고 있잖아요. 네네. 타이어도 렌탈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니, 타이어를 정말요? 어떻게 렌탈을 해요? 네, 넥센 타이어가 넥스트 렌탈이라는 이름으로 네. 넥센 타이어 렌탈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떻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홍기찬 선생님께서 아주 그냥 잘 설명을 해주실 맞아, 거예요. 맞아요. MC 싱어송라이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음악이 음악이니까요. 예, 맞아요. 그 소모품인 타이어잖아요. 그거 나중에 렌탈해줘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달아 없어질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이걸 렌탈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네, 같고요. 네, 네. 그 방송 보는 분들 중에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막상 타이어 교환하게 되면 교체 비용이 제법 많이 발생을 엄청 해요. 많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꾸고자 좀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타이어 4개를 렌탈할 경우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비상시 고객 안전을 위해서 타이어 2개를 추가로 증정하는 서비스라든가 안 그러면은 정기 방문을 하면 무상으로 타이어를 점검해주고 또 교체를 해주고 뭐 그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결국에는 뭐 지금 경제 상황도 우리 내수적으로 좀 좋지 못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고가라는 타이어 상품을 보다 좀 쉽게 대중화시키기 위한 부가적 마케팅 방안을 넥센이 좀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네요. 네, 최근에 수입차 수요가 늘면서 타이어 업계도 새로운 시장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타이어 업계 전망은 좀 어떤가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차 시장에도 들어가고 있고 독일의 좀 명품 자동차 메이커에도 많이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6년 이 디자인 부분에서도 수상했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고요. 넥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 시장 소비자 업체 JD 파워 부분에서 2016년 신차용 타이어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12개의 타이어 중에서 4위를 또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좀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자동차 메이커로 자리매김했듯이 우리나라 타이어 업계도 그런 부분들을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타이어 업계가 타이어드하지 않군요. 이러니까 우리가 저희는 위기의식은 안 갖는 안전하게, 걸로. 네, 안전하게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한 일해야 번만 될 것 터지면 같습니다. 돼요. 산이 네. 학생 빵 터졌어요. 네. 리액션을 점점 배우고 있어요. 그러게요. 우리 산이 학생들 일자리를 금방 찾을 거예요. 자, 이번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들어보시죠. 저도 타이어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데 과는 상관없어요. 아, 전공에 상관없이. 타이어라는 게 좀 솔직히 저희는 잘 모르는데 모르시죠. 좀 시장이 좀 아무래도 활발한지 그래서 취직에 좀 도움이 되는 또 자동차가 한창 뜨는데 타이어도 어떻게 될지. 저 그 타이어 회사에서 타이어 회사라는 회사를 보면은 사무직보다는 생산직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생산직을 사람들이 들어가도 더 많이 하는. 아, 아무래도 타이어 이런 제조업이다 보니까. 제조업이니까. 타이어 회사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은 실제 경험 같은 것도 없고 타이어에 대한 그리고 그냥 그저 지식만 쌓아서 이론으로 배우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타이어 만드는 공고를 거는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뭐 현장에서 경험하신 분들은 좀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 걸까.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산이 학생 어떤 질문들 있었죠? 이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어떤 같아요. 겁니까? 타이어 하면 가장 먼저 형님 뭐가 떠오르세요? 자동차. 자동차.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하면 뭔가 어렸을 적 손에 묻고 막 이런 네. 생산직 이런 어려움이 그쵸, 떠오르거든요. 생산직이 떠오르죠. 실제로 맞아요. 학생들도 그런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타이어 기업은 제조업 특성상 네. 생산직에 대한 채용이 많은가 그거를 물어보더라고요 학생들이. 어떤가요? 어떤가요? 또 우리나라 모든 제조업이 그렇듯 당연히 생산직 채용이 많긴 많죠. 그런데 대졸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졸 공채를 기업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창의적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 반복 작업을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기업이 돈을 버는 방법은 매출을 늘리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비용을 세이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정 혁신 활동을 진행해서 똑같은 타이어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은 재료비를 좀 늦출 수가 있을까, 낮출 수 있을까, 그리고 공정 효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품질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은 불량 날 수 있어요. 불량 나면 우리가 짜증 나겠지만 AA 센터 가면 그만이죠. 타이어가 불량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해요. 고객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상품보다도 안정성, 신뢰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진행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단순 반복 작업을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홍쌤께서 이 방송에 나가고 홍쌤이 취업이 더 되실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대변인으로 이렇게
있으면 기가 막히다라는. 네. 안 제가 요즘 됩니다. 매니저가 없어요. 홍쌤은 계속 저희 그쵸. 프로그램 함께 하셔야 홍쌤은 이제 돼요.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제가 듣는 말씀마다 이게 가슴을 울리게 되는 건지 참 대단하십니다. 저도 진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말이에요. 예, 우리 다 그냥 감사해요. 예. 방송하시죠. 아유, 아닙니다. 예. 또 다른 질문도 혹시 한번 있을까요? 저 그렇다면 그 인문계 학생들 말고 네. 공업고등학교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공고 친구들, 그럼 그 네네. 친구들에게 좀 취업에 유리한 기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럴 수도 궁금하네요. 있나요? 아, 진짜?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지금 고졸 채용, 초대졸 채용은 따로따로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반복 작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기업에서 대졸, 초대졸, 고졸을 나눠서 뽑는다고 하면 기대치라든가 네. 업무 성격들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직접 직군이라 하면은 그래도 이제 공학적이나 이공학적 지식을 이제 보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도 고졸 채용도 지사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뭐 대졸자로 채어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등한 일을 하고 또 고졸 채용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는 보지 마시고 기술적 그러니까 내가 기술적 스펙이라는 거. 그러니까 설비라든가 장비 뭐 이런 것들을 현업에 내려가 보면 영문 매뉴얼로 잡혀져 있을 때가 많고요. 그다음에 공학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런 역학 이론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맞게끔 일자리가 배열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볼까요? 그럼 이런 것도 궁금해요. 어떤 거요? 삼성전자, LG전자는 전자전기공학과, 네. 현대자동차는 기계공학과 친구들이 유리한 것처럼 이런 타이어 기업은 어떤 계열의 좀 공학 더- 친구들이 궁금한지. 그러게요. 네. 고무고무. 그렇죠. 고무가 중요하죠.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천연 고무, 합성 고무, 또 코드지 뭐 이런 원재료들을 배합해 가지고 상품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공들을 보면 폴리머 우리 고분자라고 얘기를 하죠. 고분자 파트, 그다음에 재료, 화학, 또 기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돼요. 재료, 화학. 그러니까 지금 타이어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그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미세먼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걸 이 타이어 분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타이어가 갈 때가 되면 그게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환경 관련된 개발 이슈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요즘 타이어들은 지금 물론 이건 아주 좀 선행 개발 파트가 될 텐데 공기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폴리머 구조 자체로 잡아놔서 그렇다면 이거는 그때그때 타이어 압을 보충시킬 필요가 없는 그런 구조물의 타이어들도 실제로 지금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기계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한 4가지 전공이 좀 주되게 채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수영 정당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저는요 이번에 굉장히 또 창의적인 질문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두 기업의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느냐. 매번 들을 때마다 놀라워요. 대단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왜 매번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저는요. 우리 제일 일단 궁금한 거잖아요. 정말 다행히 연봉 걱정 없겠다. 자, 연봉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연봉 지금 15년 네. 대졸공채 베이스로 좀 확인을 해보면 한국 타이어가 4,100 정도 네. 되고요. 넥센이 한 3,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종 업계에서 연봉 수준 좀 높은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기업의 채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실제로 지금 저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채용과 그다음에 영업 직군들의 채용이 또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넥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한국 총괄 채용이 이루어졌었어요. 네. 근데 이런 업계는 전공 무관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길 다니다 보면 뭐 신발보다 싼 타이어 가게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통망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광고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여성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를 내가 교체한다는 걸 굉장히 좀 어렵게 느끼는 어렵죠. 고객들이 있죠. 그럼요. 그래서 항상 광고 모델을 여성들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는 상품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 부분도 일반적인 영업 직군들과 동일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도전이 가능하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국 타이어 매출의 80%가 해외 매출이니 네. 또 그런 글로벌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한 직군들의 채용도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또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더라 한번 알아볼게요. 백수영. 네, 궁금한 부분들 또 오늘도 정리해서 왔습니다. 네. 먼저요. 타이어 업계는 고분자 수강 이력이 있어야 한다. 카더라. 카더라. 네,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다뤄야 할 재질이 고무 재질이 있기 때문에 폴리머 관련된 수강 이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선호해요. 그런데 네? 요즘 공대 전공들을 보면 고분자라는 과목만 공부하는 학교들이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학이라든가 화공 관련된 수강 이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들었던 과목들 중에 이 고분자 쪽하고 좀 연결될 수 있는 학과 과목이 몇 가지는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자소서에 좀 녹여내면 기업 취업에 좀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카드라도 형님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 타이어는요. 한국 타이어에서 운영 중인 네. 견학 프로그램을 체험하면 취업에 유리하다. 카더라. 이게 사실인가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되겠죠. 요즘 예. 기업들이 뭐 한국 타이어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런 행사들을 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의 장르들이 좀 다르긴 한데 현직자들과 이렇게 멘토링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할 때 현업에 가장 뭐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정확하겠어요. 그래서 그 업을 정말 진행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현장 방문을 통해서는 이제 과연 공정에서 그다음에 공정 혁신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피부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피부로 느끼는 이력들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국 타이어에 그럼 견학을 갔다 왔으니까 이거는 넥센은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갖게 된 계기로 충분히 여러분들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적용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센 가가지고 내가 한국 타이어의 그 생산 현장을 다 보고 왔다. 다 비밀을 다 캔. 난 스파이다. 그렇죠. 날 뽑아가라. 그렇죠. 그렇게. 네, 오히려 경쟁사에 대해서 분석을 했으니까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경쟁사라는 개념보다 죄송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국 타이어하고 넥센 타이어의 생산 라인에 그다지 큰 변화는 사실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건 이 산업에 대한 나의 관심도, 그다음에 공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업의 모습들을 저는 느껴왔다. 그래서 이제 넥센에 지원한다. 문제는 이거죠. 그럼 1등이 한국 타이어인데 너 넥센에 왜 왔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들 가가지고 저는 또 프로야구 팬이니까 넥센 간다 또 이런 소리 할 수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안 썼다고 하면 믿지도 않을 거예요. 타이어 관련돼서 이력을 만들어놨다 치면. 그러니까 이건 되게 기술적인 이야기인데 그분들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LG전자 면접장에 가서 너 삼성전자 썼냐? 안 썼다. 안 믿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나와야 될 부분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넥센의 비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야구를 좋아해서 넥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어업이라고 하면 늘상 어찌 보면은 고객들의 로열티가 높고 소비재 상품이긴 하지만 그다지 아주 마케팅 전략들이 예민하게 발현되는 업은 아니잖아요. 광고 하나 봤다고 해서 타이어를 바꾸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이런 마케팅이 일부 소홀할 수가 있는데 넥센은 성견 지명을 갖고 프로야구 필드에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고 결국 타이어업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를 높였고 야구를 좋아하는 젊은 층들이 향후 자동차 구매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충성도를 끌어모을 수 있는 좋은 매개체를 만들어 놓은 기업이다. 당장의 매출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한국 타이어가 나을 수 있지만 이렇듯 장기적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끌어나가는 기업에 대한 매력도를 저는 느끼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런 식의 설득이 중요해요. 이거 적으세요. 이거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대로 녹여서 자소서에 쓰고 싶어요. 제가 녹음을 해놨어야 그렇게 좀 되는데 하셔야 돼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넥센 타이어 가가지고 그 얘기하는 애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또 저처럼 막 이렇게 시사평론가처럼 얘기하면 징그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톤을 다운시켜서 신다운 느낌으로 이제 와닿는 게 좀 필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지 않나요, 진짜 여러분? 네. 맞습니다. 꼭 이거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 타이어와 넥센 타이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산희 학생. 저는 한국 타이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백수 형님이. 넥센 타이어의 품목은 타이어만 한다. 근데 세상이 점점 글로벌화되면서 그 타이어만 사실 판다고 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나 아니면 제품들을 더 넓게 하는 한국 타이어가 좀 더 비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산희 학생은 한국 타이어에 한 표를 던졌고요. 이제 백수 형님은요? 저는 넥센 타이어에 좀 한 표를 주고 싶은데요. 그 렌탈 서비스도 그렇고 또 야구를 통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새로운 일들을 좀 많이 기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우리들이 가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좋은 드네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제 신의 한 수, 우리 홍쌤의 꿀팁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산희 학생 이야기한 게 저도 동조하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압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있죠. 네. 하지만 그 사이즈에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비슷비슷하게 경쟁하고 네.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부품업을 보면 보시라는 회사가 거의 독보적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부품 소재 산업의 원래 강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타이어업도 그런 부분을 따라가야 돼요. 나의 고객인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나의 제품 하나만 사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 고객들이 다양한 자동차 부품들을 같이 구매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자, 1인 자동차,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 스마트카 그런 자동차라고 하면 그 자동차에서 요구할 수 있는 전기적인 특징도 있지만 기계적 특징과 타이어와 관련된 고객들의 니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컨티넨탈 같은 기업을 꿈꾸는 타이어업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식견 넓게 여러분들이 도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